들이 다 달라요. 이거는 우리는 신라 때 걸로 추정을 합니다. 하는데 어떤 대학 교수들은 와가지고 고려 때 거다 이런 얘기도 하고 하는데 이게 우리가 다 공개했으니 연구해가지고 결론을 내자. 열린 공간이니까 다 참여해가지고 최종 결론을 내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주장하기로는 신라 때 경주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뒤쪽에 가시면은 지금 장명등이 있습니다. 예. 이렇게 놔두어서 이 관람객을 이렇게 통제하고 부드럽게 맞이한다는 또 의미가 있습니다. 복식 같은 경우는 지금 고려 시대에 복식을 하고 있고요.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DMZ 이제 근처에서 발견이 되어서 총탄이 이제 뚫고 지나간 그런 자국들도 또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이 화강암하고 이게 좀 틀리죠. 자세히 보니까. 이게 총 맞아가지고 팔이 날아갔는데 이게 복원을 했고 이거는 그대로 놔두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런 건가요? 그건 아니, 그건 총만 맞은 거죠. 그리고 여기 손에 보시면 관람객 여러분들이 동전을 올려두었어요. 이 석조물에 자신의 바람을 이렇게 동전을 올려둠으로써 계속 기원하는 또 그런 박물관이기도 하고. 나 오래전에 우리 여장님 대표로 자, 빨리빨리 하자. 네, 네, 이쪽에 길상 공간으로 갈게요. 예, 아니 좋은 적을 하셨네요. 보시면 여기 쌍이, 여기는 좀 쌍이 맞는데 다른 거는 쌍이 하나도 맞지 않는 모습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일본이 우리나라 문화재를 가져가서 고깃집 앞에 둔다든지 혹은 그냥 이제 건물의 기둥으로 쓴다든지 이렇게 상당히 후대접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제 어렵게 환수를 해서 쌍이 맞지 않는 좀 안타까운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전시관이 일부러 좀 어둡고 경건하게 꾸며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한국 돌들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한국 돌의 힘을 좀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꾸며졌습니다. 무인석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하나같이 다 손에 홀이라고 하는 물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홀은 신하가 왕을 아련할 때 본인이 왕에게 할 말이라든지 아니면 왕이 본인이 하는 말을 이제 붓글씨로 메모할 수 있게 들었던 이 물건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좀 메모의 기능을 지녔지만 후기로 갈수록 좀 간략화되고 형식화가 돼서 그냥 손에 의례적으로 좀 갖추게 되는 그런 물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입고 있는 옷 같은 거 보시면 시대를 좀 추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있는 좀 심플하죠. 그리고 여기는 조금 더 복잡한데 이 심플한 것 같은 경우에 복두공복이라고 해서 조선 초기부터 중기까지 신하가 입었던 복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이 상당히 많은 전쟁을 겪었잖아요. 양난을 겪으면서 좀 약간 모든 제도 같은 게 조금 더 바뀌게 변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복장이 이런 식으로 좀 변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금관조복이라고 하는데요. 금관 같은 경우는 여기 금양관이라고 해서 줄 같은 게 금색으로 이렇게 띠가 불러졌어요. 그래서 이 줄의 개수를 보고도 품수를 또 알 수도 있고요. 금양관은 또 조선 중기부터 후기까지 양난 이후에 이제 신화를 좀 이렇게 많이 높은 것이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네, 위에 지금 굉장히 의미 깊은 그 문답시가 이렇게 한시 형식으로 적혀져 있는데요. 서명대사와 독후가 이야기의 문답시입니다. 이 서명대사가 호롤 단시도로 일본으로 건너가서 한국의 그 포로들을 좀 송환을 시켰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제 독후가 이에야스가 서명대사에게 하는 얘기가 너네는 왜 조선의 천한 닭의 무리가 이렇게 우리 일본의 귀한 봉황들이 노는 이곳에 뛰어들었느냐라고 하니까 서명대사가 이제 그 닭으로요. 그 우리야말로 오색 구름 위를 거닐던 이걸 인용해서 좀 말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박물관 설립자께서 일본으로 가셔서 이 많은 이제 석조유물들을 데리고 한국으로 온 거잖아요. 그게 이거랑 좀 이 맥락이 일치한다라고 감지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의미가 깊으시고요. 뒤쪽에 보시면은 배명호 작가가 경주에 있는 경해왕릉의 소나무를 찍은 작품입니다. 이 왕릉이나 이제 궁궐에 가시면은 이 소나무를 굉장히 많이 보게 되는데 예전에는 소나무를 굉장히 신성한 나무라고 여겨서 궁궐을 새로 지을 때 그 목재 있잖아요. 그거를 소나무로 쓰고 또 왕이 죽으면은 그 목관할 때 목을 또 나무로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신성한 기운을 뿜는 나무이기 때문에 왕이 사는 궁궐이나 아니면 왕릉에 소나무 굉장히 많이 심었습니다.
그래서 좀 신성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경혜왕릉 같은 경우는 경혜왕이 신라 마지막 왕이 경순왕이잖아요. 경순왕의 바로 전 왕이라고 보시면 되고 견훤과의 이런 전쟁을 통해서 전투를 통해서 좀 이렇게 목숨을 잃었던 그런 이제 왕입니다. 눈, 코, 입, 다 조각이 돼 있고, 그 다음에 갑옷 모양, 갑옷을 입은 거를 표현을 아주 잘했는데, 이태리 조각은 대리석이니까 아주 물렁물렁하기 쉬운데, 이건 화강석인데 전혀 전기 칼을 쓰지 않고 징으로 쪼은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옛날 도면도 없이 그냥 느낌을 가지고 하나하나 이렇게 쪼은 거니까 대단한 그 우리 이 선인들 장인들 힘이 대단하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이렇게 도저히 만들 수가 없어요. 왜 만들 수 없냐 물어봤더니 우선 돈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작품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복장이요. 고려 후기에서 조선 초기의 그런 장군의 복장이라고 합니다. 네, 이거 한 장이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고요. 전시물 앞을 보면은 지금 이렇게 지물판이라고 해서 하늘색 동그라미가 이렇게 보이는 것은 여기 있는 문양이 굉장히 중요한 문양이라서요. 한번 관람객 여러분들이 좀 찾아보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네, 그리고 조선시대 때 그 신문에 따라서 묘역의 크기가 굉장히 달랐어요. 그래서 그 석상의 크기도 신문에 따라서 세울 수 있는 이 크기가 달랐고요. 가장 하급 관리 같은 경우에 채울 수 있는 비면 문양이 있고요. 양 어깨에도 지금 비면 문양이 새겨져 있습니다. 어깨도 있으면. 자, 안으로 들어가시죠. 네, 이전 시간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문인석과 무인석이 문인의 형상, 문관의 형상을 했다면 지금 있는 것은 동자석이거든요. 그래서 어린아이의 형상을 한 돌조각이고 이제 왕릉에는 놓이지 않았고요. 거위 사대부의 무덤에 무덤 보면 동그란 봉분이 있잖아요. 봉분 가장 가까운 곳에 한성을 설치해서 무덤 안에 묻혀져 있는 자의 시중을 드는 역할을 했던 그런 이제 동자석입니다. 안쪽에 들어가서 한번 구경해 볼게요. 네, 동자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래된 돌들이에요. 여기 있는 게. 왜냐하면 16세기에서 18세기 동안 이제 한성기 기간 동안 이제 나타나는 돌조각이 많이 있고요. 그 안에 묻혀져 있는 자가 평소에 좋아하던 것을 들고 있다라고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굉장히 재미있는 작품이 있는데 추사 기정의 세안도와 진짜 그거를 현대적인 미디어 작품으로 표현해서 이인환 작가의 신세안도입니다. 보시면 이제 사계절이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여기는 지금 비행기가 가고 있는 재밌는 모습도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사계절이 바뀌는 작품을 설치를 한 이유는 동자석이 무덤 앞에 놓이면은 이제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거 없이 계속 그 앞을 지키잖아요. 그래서 늘 우리와 함께 한다 그런 좀 의미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사계절을 보여주는 작품을 설치하였습니다. 네. 다양한 필기형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